메이플 소프 천재들. 현대 사진의 비조. 지난 7, 80년대 혜성같이 나타난 메이플 소프는 섹슈얼 아이덴티티라는 사진 역사의 새로운 경계선을 어부제로 사용한 빛의 천재이다. 미국의 그 엄격한 캐톨릭 집안 출신인 그는 법학이나 신학교 진학을 원하는 가문의 기대를 저버리고 1963년 유뇨 브렛 인스티튜트 대학에 입학해 그래픽 아트를 전공한다. 로버트는 그러나 자신의 사진을 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사진 담당 큐레이터였던 존 맥켄드리의 강력한 권유로 사진으로 전향한다. 존은 로버트에게 핫셀블라드 카메라를 선뜻 선물하는데 로버트는 이 카메라를 죽을 때까지 애용한다. 존은 동성애자로 훗날 에이즈로 죽는다. 50, 60년대에 젠더, 인종, 계급, 노사 등의 자아정체성 구조의 난제들을 풀기 위해 흑인 민권운동이 서서히 태동하는 시기였다. 이 영향을 받아 1969년 동성애자 권리운동의 역사적 상징 스토널 항쟁이 발발한다. 이 항쟁은 동성애자들 아지트인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에 자리한 스토널 인 바에서 경찰의 동성애자 과잉 단속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미국 최초의 동성애자 권리회복 운동이다. 특히 경찰의 대흑인 경시와 동성애 차별 정책에 분노한 흑인은 물론 백인 동성애자들까지 대동단결해 주 일주일간 스토널 인 바와 워싱턴 광장을 중심으로 경찰의 탄압에 극렬 저항한다. 게이였던 메이플 소프는 이 스토널 항쟁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성애 등의 하위 문화의 보잘것없는 실체를 실감함과 동시에 일종의 해방감, 소명의식도 각성한다. 현재 들어 스토널 항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등 지구촌 전역에서 수많은 성소수자들과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세계적 민권운동 축제로 발전되어 매년 6월 워싱턴 광장 일대에서 성대히 열리고 있다. 1970년경부터 동성애자 권리운동의 일환으로 본격 사진 활동에 나선 로버트는 게이 클럽이나 파티,
길거리 등에서 만난 익명의 상대를 대상으로 누드나 퍼블릭 섹스 등의 에로티시즘을 폴라로이드로 대략 1500장 정도 찍는다. 이 작품들은 거의 후기작들에 비해 즉흥적이고 귀에 포착적이다. 차츰 작업 환경을 넓히면서 로버트는 기존의 기독교 근본주의 미국 문화로부터 터부시되던 흑인이나 동성애, 세도메조이즘, 폴리아모리, 소아성애, 페도필리아 등의 구조적 섹터로 독자적 아이템을 만들어 오직 하나의 길만 허락하는 아카데믹에 정면 도전한다. 메이플소프는 흑인 동성애 파트너들이나 여타 남성들의 누드와 여성 보디빌더 리사 라이언 그리고 자신의 애인인 가수 패티 스미스와의 파격적 에로티시즘과 포르노그래피 사진들을 연속 촬영해 보란 뜻이 뉴욕의 구태의원에 내던진다. 일생일대의 지상과제 꽃잎으로 만개한 에로티시즘을 위해 그는 생명을 담보한다. 로버트는 작품에서 흑인 등 블랙톤이나 브라운유아식 흑백 이분법과 명암을 적용하는데 이는 반백호주의와 흑백 평등의식의 발로였다. 이런 반사회적 반기독교적 아이덴티티 사진들은 시끄러운 논쟁과 비난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백호주의에 침략된 미국 사회의 흑백 인종차별의 희생자인 흑인들의 동성애와 퀴어를 사회 전면에 등장시켜 반기를 듬과 동시에 사진의 경계와 영역도 대폭 확장한다. 그러나 주류 예술계와 기독교 보수계층은 로버트의 사진들은 열등분자의 퇴폐 음란물에 불과하다고 자신들 아류 언론에서 맹비난하는데 그 탓에 1989년 로버트의 생애 마지막 전시는 취소되고 만다. 그러나 그의 로버트가 죽자마자 그의 포르노그래피들은 곧 전설이 되었으며 신디 셔먼 등의 동질적 작가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기존의 독단적이고 경직된 미국의 헤테로섹슈얼 지상주의 관념을 해체하고 다양한 섹슈얼리티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성의 세상에서 쫓겨난 워싱턴 광장 구성의 명유병자들 짐 핸드릭스나 제니스 조플린, 반 고흐, 리틀 리차드, 커트 코베인, 짐 모리슨, 제니스 조플린 그리고 바스키아, 키스 헤링 처럼 메이플소프도 그 몽유병 계보였다. 로버트는 평생 마약을 상습 복용했으며 또 극단적으로 공공할 때는 마약 딜러도 했다.
또 패티 스미스 등과 이성애는 물론 사진 모델이나 친구들 등 흑백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동성애도 일삼은 바이섹슈얼이었다. 그것은 거의 천부적 동성애 지향성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작품 완성도의 극대화를 위한 실천적 투쟁이기도 했다. 그 메이플 소프는 사진과 호모섹슈얼을 예술과 삶의 피사체와 사체의 덩치로 인식하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4차원을 향해 꿋꿋이 걸어나갔다. 몽유병에 걸려보지 않은 이성들은 그간의 가지가지 몽유병자들의 이대한 업적을 보면서 몽유병에 걸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예비 몽유병자들 영혼들을 구제하는 백신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고맙다는 인사는 언제나처럼 생략한다. 로버트의 작품에는 세 가지 기본 작가정신이 작용한다. 고전주의적 조형주의, 악마의 시가에서의 퇴폐적 낭만주의, 그리고 중성이나 양성에 대한 이드적 욕망이다. 메이플 소프의 사진은 성과 꽃, 인물이 거대 테마로 자리한다. 남성의 몸과 특히 동성애에 대한 사진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데 멀끔한 수트를 입은 핸섬 보이가 자신의 몸 중에서 오직 자신의 링감만을 지퍼에서 꺼내놓고 사색하는 작품 등은 충격적이고 또 예술스럽다. 로버트는 또 여자 누드를 찍을 때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탕한 게이의 시선으로 조형 작업을 한다. 밋밋한 가슴, 근육질의 관능 등의 어찌 보면 자신의 동성애 파트너를 만나거나 만들고 있다. 특히 흑인 남성 누드와 세도마저이즘, 게이 서브컬처 등의 포르노그래피를 연계해 도착적 키오미학 스펙터클을 전개해 가증스러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로버트는 그 밖에도 링감과 요니를 오브제로 사용해 그로테스크한 포르노그래피를 연출한다. 링감과 요니는 인도의 버머로 남성 생殖기와 여성 생殖기를 가리킨다. 세계 5대 종교 중 하나인 힌두교를 상징하는 삼주신은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등이다. 인도 전역에 산재한 힌두사원 내부에는 이 삼주신을 상징하는 석상이 세워져 있다. 이들 중 시바상을 시바링감으로 지칭하는데 이는 상자는 링감 형상이고 그를 품는 반석은 요니 형상이다. 이 시바링감에는 수많은 부부들이 연중 내내 찾아와 붉은 물감과 꽃을 뿌리면서 자녀 생산과 타산을 기원한다.
여기서 비롯되어 범어권의 공식 문서, 법전, 역사, 의학 등의 텍스트는 남자 생식기를 링감으로, 여성 생식기는 요니로 표기한다. 그리고 남근을 가리키는 링감을 중화권에서는 환자어로 음력할 때 링지안, 영감으로 표기했는데, 이 영감이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엉뚱같이 남자 수령을 가리키는 말로 둔갑한다. 이후 노인들이나 출세한 사내들을 가리킬 때 노소 상관없이 영감으로 부르게 이른다. 그게 뭔지 알고 좀 부르던지. 메이플은 링감을 드러낸 사내를 거꾸로 매달거나 쇠사슬로 칭칭 감는 등 인간의 몸을 도구로 포르넬리티와 에로티시즘의 다채로운 패턴들을 필름에 담는다. 그런데 그는 밤에는 사진을 찍지 않는 징크스가 있어 그의 어두운 배경의 많은 사진들은 실상을 모두 낮에 찍은 것들이다. 몸의 일부분인데도 관석삼 드러내거나 입에 올릴 수 없었던 히프, 성기 등의 부분을 메이플도 그간 작품에서 열애시켰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출 못한 숙제 같은 것이었다. 섹스로 태어난 인간들이 섹스를 부정하고 감추는 자가당착을 질타하며 로버트는 문명의 소명인 양 섹스를 드러낸다. 그냥 성지향성에 불과한 동성애를 사선으로 보는 이성애자들에게 호모섹슈얼리티도 가감없이 드러낸다. 이런 반사회적 반동적 작품들로 전시를 열어 폭발적인 관람객을 동원하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예술이냐 외설이냐 하는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된다. 일각에서는 혐오스럽고 역겹고 변태적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로버트는 그간 금기시되던 남성의 몸과 성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인간의 영역 깊숙이 내재된 동물성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로버트의 사진들은 외설적인 예술에 불과하므로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다. 로버트는 섹슈얼리티와 더불어 꽃과 인물 등 탐미주의적 정물사정도 본격 실험한다. 그는 꽃에 인간의 몸이나 에로티시즘을 삼투시켜 음란하고 테이프에서는 음령을 묘사한다. 일반적으로 꽃은 여성성의 메타포인데, 로버트는 관념에 반하는 가지투성이의 야수나 남성 링감을 암시하는 변태적인 꽃을 조형해낸다. 그의 이런 도발적인 꽃 작품들도 다른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논란을 일으켰으나 개의치 않고 내용보다 표현 방식을 중요하게 여겨 회화나 조각처럼 치밀하게 구도를 짜 완성도를 높인다. 그는 에이즈로 사망할 때까지 꽃 사진에 매달리는데 에로티시즘과 더불어 조형미를 완벽히 표현해 꽃이 아니라 완전한 조형성을 갖춘 사물로 승화시킨다.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많은 사진에는 빛이 살아있다. 검은 육체, 빌로드 머리카락과 어두운 눈동자와 진한 눈썹, 꽃의 음지, 복잡한 오브제에서도 교과서가 말하는 정형적 빛이 살아 움직인다. 평범한 피사체의 겉모습은 로버트의 영혼에 삼투되면서 비로소 그 진면목을 드러내 신비한 아우라를 뿜는다. 한편 로버트의 벼락 출세를 시기하던 사람들의 악평도 쏟아지는데, 그들은 로버트가 꽃사진의 대가인 호르스트를 베꼈다거나 포에니겐의 아르데코풍의 회화적 이미지를 도용했다는 등의 근거 희박한 낭설로 로버트를 위방한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로버트는 세상사 남 헐뜯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한 터라 되레 감사하게 여기고 만다. 일생을 걸쳐 로버트는 섹스는 세상의 전부였고 거짓말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셀블라드는 거짓으로 점철된 추악한 극과 극의 세상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했다. 그가 죽자 세상은 섹스, 거짓말, 하셀블라드 이 세 가지를 메이플소프의 영원한 엠블렘으로 각인한다. 로버트는 1970년대에 그리니치 스트리트와 브루클린, 허드슨 강변에서 전설적 펑크락 뮤지션이자 유일한 여자친구 패티 스미스와 동거하며 서로 독자적 영감을 주고받으며 작품을 했다. 어느 날 수중에 돈이 떨어져 워싱턴 광장에서 노숙을 하면서 두 사람은 구제소에서 구걸한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그런데 산책 나온 어느 정숙한 노부인이 그 두 히피들 꼴이 과간이었던지 곁의 늙은 남편에게 그들의 사진을 찍으라고 권했다. 그러자 가짜는 투로 비웃으며 두 사람을 쳐다보던 늙은이는 비웃으며 툭 내뱉었다. They are just kids. 이 무렵 로버트는 패트의 데뷔 앨범 호스의 커버 사진을 촬영한다. 미국 펑크록 운동의 일환인 미니멀한 게러지 록풍의 이 앨범이 성공하자 커버 사진을 찍은 로버트도 사진가로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다. 80년대 중반 로버트는 에이즈 진단을 받는다. 그는 뭔가 불행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패티에게 둘의 얘기를 책으로 써달라고 부탁한다. 자신들의 격정적인 연애와 예술을 향한 불꽃 같은 열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고 그것은 오직 유일한 여자친구 패티만이 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패티 스미스도 불길한 운명을 예감하면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한다.
패트는 뒷날 여성 로코의 아이콘으로 추앙받을 만큼 성공한 뒤 연인이었던 사진작가 메이플 소프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그와 함께 보낸 젊은 날의 생각과 행위를 기록한 자화상을 출판한다. 그렇게 나온 책이 1989년 로버트가 죽은 지 21년 만인 2010년에 저스트 키즈라는 타이틀로 나온 패기 스미스의 젊은 날의 초상이다. 제목은 그때 워싱턴 광장에서 두 사람이 어느 노인으로부터 치욕적으로 들었던 조롱을 그대로 갖다 붙였다. 로버트의 젊은 날의 연인이었던 패티 스미스의 이 책은 60, 7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패티와 로버트의 예술을 향한 절규와 천창의 기록이며 애절한 러브 스토리이다. 메인스트림에서 도태된 빈 털털이 두 청춘의 눈물로 쓴 영육의 회고록이다. 두 슈퍼스타의 궁핍하고 험난한 청춘기이며 자화상이면서 동시에 당시 뉴욕 예술계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기록한 지형도이기도 하다. 메이플 소프는 인간 본연의 모습인 초상, 누드, 섹슈얼리티를 겹겹이 두른 권위와 이선 속의 깊숙이 내재된 어두운 욕망을 독자적 정교한 사진 양식으로 구현했다. 또 꽃, 과일, 청동상 등의 정물 영작들, 패션, 광고 사진까지 장르를 초월해 일상에서 마술적 판타지와 영화적 서사를 연출한다. 에젠 아체, 스티글리치, 다이안 아버스가 신의 굴레에서 그림이 못다한 신의 선의를 마지막으로 정리했다면 메이플 소프는 인간 해방을 선언하고 인간의 사진을 찍은 현대 사진의 비조이다. 로버트의 사진 작품으로는 패티 스미스, 또 짐과 팀, 소살리토 등이 있다. 저서로는 2016년에 폴 마르티니가 지은 로버트 메이플 소프 등이 있다. 그가 에이즈로 죽지 않더라도 다른 병으로 80년대엔 꼭 죽는다. 잭 프리지어. 그의 사진들은 자신의 성적 모험을 기록한 일기다. 메이플 소프의 전기 작가. 그의 사진은 하얀 열기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기술적 과용이다. 에르트만 지글러.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회화주의다. 콜맨. 내 일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창조를 하는 것이다. 나는 여자로 태어났다면 장녀가 되었을 것이다. 내 작품은 SN들이다. 세디즘과 매저키즘이 아니라 섹스와 매직이다. 나는 사진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상을 좋아할 뿐. 내가 사진을 좋아할 때는 당신이 그것을 쥐었을 때이다. 나는 계산하고 찍지 않는다. 꽃은 아름다움의 열정과 동시에 시든다. 꽃 아찔한 관능과 죽음을 동시에 표현한다. 나는 내 사진이 보기 좋은 이유를 몰라. 그건 내가 주운 게 아니거든. 메이플 소프. 로버트 메이플 소프.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